영화 아바타. 푸른 숲, 반짝이는 생명체, 공중에 떠있는 섬들. 이곳은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하늘에는 거대한 행성이 보입니다. 그 행성의 이름은 폴리페머스, 즉 놀랍게도 판도라는 행성이 아니라 거대한 기체 행성의 달, 위성입니다. 그리고 판도라는 물이 존재할 수 있을 만큼 적당히 따뜻한 거리, 즉 골디락스 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잠깐만, 기체 행성이 골디락스 존 안에 위치할 수 있어? 오, 웬일로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분석적이고 냉철하고 통찰력 있는 말을 했군요. 놀린 거냐? 죽는다. 맞습니다. 보통 기체 행성들은 태양처럼 뜨거운 별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만 봐도 그렇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모두 차가운 바깥쪽 궤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바타의 세계에서는 이 거대한 기체 행성이 따뜻한 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뜨거운 별 근처에서 저런 기체 행성이 정말 버틸 수 있을까? 한번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골디락스 존으로 옮겨보죠. 고구마 머리 10권 출시. 물론 현실이라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행성들의 서로 중력에 이끌려 충돌하거나 궤도에서 튕겨나가겠죠. 하지만 오늘은 그런 건 잠시 잊고 단순히 골디락스 존 안에 들어온다면 행성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만 보죠. 먼저 수성. 태양 바로 근처에 있던 행성을 골디락스 존으로 옮겨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낮과 온도 차이가 좀 더 줄었을 뿐 달과 비슷할 겁니다. 다음은 금성. 지금의 금성은 표면 온도 470도, 황산구름으로 덮인 지옥이죠. 하지만 골디락스 존으로 옮겨지면 태양빛이 약해지면서 온실 효과가 서서히 약화됩니다. 문제는 서서히라는 점입니다. 금성의 대기는 이산화탄소로 꽉 차 있어서 냉각되기까지 수천 년 이상이 걸립니다. 수백 년 동안은 여전히 열지옥이지만 점점 바다의 증기가 응결하며 지표가 식기 시작하죠. 수천 년 뒤엔 이산화탄소가 암석에 흡수되어 바다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온실 효과 엄청 강한 거였잖아. 화성은 반대로 따뜻해집니다. 극지방의 얼음은 녹고 이산화탄소가 기화되면서 대기가 조금 두꺼워지고 온도 평균 10도 정도로 상승하죠. 붉은 사막 위에 구름이 생기고 하천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장입니다. 화성은 지구처럼 강한 자기장이 없어서 대기가 태양풍에 서서히 날아갑니다. 결국 긴 시간이 지나면 바다도 사라지고 다시 붉은 사막으로 돌아가겠죠. 이제 거대한 기체 행성 목성입니다. 골디락스 존에 들어오면 태양빛이 훨씬 강해지고 표면의 구름층이 반짝이며 아름답게 빛나겠죠. 하지만 곧 문제가 생깁니다. 태양의 복사열로 인해 상층 대기가 끌어오르고 가벼운 수소와 헬륨이 우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뜨거운 목성 현상이라고 합니다. 핫 주피터. 결국 대기를 잃고 안쪽에 돌덩이 핵만 남게 됩니다. 즉 태양 가까이선 기체 행성은 자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서서히 증발하는 운명입니다. 토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던 얼음고리들은 태양열에 녹아 사라지고 기체들도 우주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주위를 도는 타이탄과 유로파는 조금 다릅니다. 타이탄은 영하 180도의 메탄 바다 행성이지만 골디락스 존에선 메탄이 증발하고 대신 진짜 물의 바다가 생깁니다. 유로파도 마찬가지로 두꺼운 얼음 표면이 녹아 바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즉 토성 자체는 서서히 사라지지만 그 달들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판도라 후보가 됩니다. 마지막은 천왕성과 해왕성, 얼음 거인이라 불리지만 사실 내부는 물, 암모니아, 메탄이 섞인 고온의 유체층입니다. 이들이 골디락스 존에 들어오면 태양빛으로 외측이 팽창하고 내부 유체층이 끌어오르는 수증기로 변하겠죠. 표면은 안개처럼 부풀어 오르고 곧 행성 전체가 끓는 수증기 행성이 됩니다. 처음엔 파랗고 아름답게 빛나겠지만 사실은 폭발 직전의 증기 덩어리일 겁니다. 결국 대기를 잃고 작고 뜨거운 암석핵만 남게 됩니다. 뭐야? 그 말은 아바타 폴리페무스 같은 건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잖아. 에이 노잼. 놀랍게도 폴리페무스 설정은 과학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측에 따르면 별 가까이에서도 살아남는 기체 행성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별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태양보다 훨씬 작고 어두운 적생 외성 주변에선 별빛이 약하기 때문에 골디락스 존이 훨씬 더 안쪽에 형성됩니다. 태양풍으로 불리는 우주 자외선도 상대적으로 약해서 기체 행성도 대기를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성의 질량입니다. 목성보다 훨씬 무거운 기체 행성이라면 엄청난 중력으로 대기를 단단히 붙잡습니다. 폴리페무스가 목성보다 훨씬 무거운 행성이라면 별의 열에도 쉽게 날아가지 않을 겁니다. 셋째, 강력한 자기장입니다. 지구는 자기장이 태양풍을 막아주죠. 그런데 목성의 자기장은 지구보다 2만 배 이상 강합니다.
폴리페무스처럼 거대한 행성이라면 그 자기장이 폭풍을 막아내며 대기를 보호하겠죠. 그래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WASP 76b 같은 행성은 표면 온도 2400도에서도 여전히 대기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진짜 핵심은 그 주변을 도는 달들입니다. 이런 행성은 내부 열과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달들은 별빛, 행성의 복사열을 동시에 받아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즉 판도라처럼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즉 아바타의 폴리페무스는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 우주에서도 가능한 설정입니다. 요약하자면 목성보다 큰 기체 행성이라면 골리락스존 안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네. 그렇죠. 이상 고구마머리 채널의 동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